네, 김민석 의원입니다. 원래 오늘 성폭력 범죄 특별법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성명 발표를 저와 김영호 의원님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께서 세 분이 같이 하기로 하셨는데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확진이 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고요.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5일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겠다 하는 국회의 의지이고 또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특례법과 특검법은 많지만 여전히 성폭력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보면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 분석에 의할 때 최근 5년간 60세 이상 대상의 성폭력 범죄가 599건에서 87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도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성범죄도 200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성범죄가 다양해지고 수법이 치밀하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함께하는 세 분은 다 이런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법안을 내고 추진했던 분들입니다. 제 경우는 지난 12월에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와 처벌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65세 이상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처벌의 강화 그리고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법 제53조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말자는 미적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 관련한 그 법률 중에 처음으로 제기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면 규정을 미적용하자,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미적용하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65세 이상 성폭력 범죄가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늘고 있고 성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피해자의 연령이나 또는 결혼 유무에 의해서 그 처벌의 경중이 나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연령이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에 대한 그 치욕적인 인격적 살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65세 가령 이렇게 더 연령이 낮은 경우에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선입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 또한 사실은 이미 우리는 아주 유년기를 벗어나면 성폭력이 타인에 대한 용서되기 어려운 범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사회화되고 교육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감면 규정을 일체 미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이런 사회적 현상과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양형 기준 강화와 처벌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늘 고민정 의원님께서는 못 오셨지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이어서 본인께서 이렇게 발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국회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들을 포괄적으로 패키지로 즉시 검토하고 조속히 통과시켜서 성폭력 근절과 국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진행됨과 함께 저희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더 추가적이고 확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찍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김민석 의원님에 이어 저도 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저는 서대문을 의원 김영호입니다. 저는 2020년 9월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습적인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가명 없는 종신형을 선고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하는 이른바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할 때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상습범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도 그 당시에 함께 발의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사이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더욱 교묘해진 수법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성행하고 아동 청소년은 더욱 쉽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상습범의 경우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의 목적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대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이 자리에는 떠나셨지만 함께하는 의원님들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한 예로 조두순 재벌 방지법이 왜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행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법리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성폭력 범죄자라도 살인보다 더 높은 종신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낡은 법 체계와 법리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법 체계와 법리를 보기보다는 이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이 법을 심사할 때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키면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우리 당이 다수당이라는 그 힘을 이용할 때가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172석의 다수당, 국민들이 왜 우리를 다수당으로 만들어줬는지 더불어민주당도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그런 강력한 처벌은 전 국민이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이라도 우리 172석의 다수당의 힘을 통해서라도 이런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을 때 국민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잘 찍어뒀다, 이런 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응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